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만한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포트폴리오 점검 가득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현재 급락 종목은 어떤 것이고 또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이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급락 종목에 대한 하기 앞서서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약간의 우리나라 안에서의 악재가 있으면서 특히 중성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이번 주 초에 좀 심했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나마 좀 기술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 증시의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미국 증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은 약세를 보였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장 초반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낙폭 과대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이 좀 오늘 시장에서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좋고 나쁘를 떠나가지고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 이벤트가 끝나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하한가를 좀 맞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이제 중소형주와 코스닥 전반의 어떤 수급 여건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좀 왜곡하는 모습이 좀 아직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도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에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악재에 대한 소멸 관점에서 좀 악재 소멸이 아니죠. 악재에 대한 어떤 노출을 했다는 좀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선반영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주가는 저는 내일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외국 증권발 이 사태로 좀 최근까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서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따라서 중소형주 주가 변동성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2시 30분 기준으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입니다. 서울가스와 대성홀디스, 이 SG증권발 악재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거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이 토마토 시스템도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 18%대나 급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S-오일도 현재 3%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무려 10거래일째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전일장에 오늘도 3%대 낙폭을 조금 보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 이렇게 좀 급락하는 종목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앞서 급락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현재 이 해당 종목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시스템인데요. 이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들인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재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AI,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조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상장 첫날의 오명을 앞으로 좀 씻어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안타깝게도 오늘 상장한 사람이 좀 급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당연히 상장 첫날에 대한 변동성이나,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나오겠지만, 토마토 시스템은 좀 버텨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고부가 어떤 솔루션 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구조고요. 특히 이제 토마토 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립된 IT 솔루션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가 정보화 시스템, 또 UI와 UX 솔루션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IT 종합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우르는 IT 솔루션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역량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부나 어떤 금융 일반 기업 같은 이 500여 개 이상의 좀 고객사를 좀 확보한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토마토 시스템의 이 고부가 솔루션 제품 중심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모델도 확장되고 또 AI 기반 테스트도 자동화 솔루션 개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 시스템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신사업에 의한 수익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대학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 기반의 정보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EX, 캠퍼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국내 대학 사용률 1위 ERP 시스템입니다. 거의 100개 대학 레퍼런스가 좀 확보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이제 개발 효율성에 대한 극대화한 솔루션으로 어떤 UI 개발에 필요한 어떤 최적 요인을 지원하고, 또 웹퓨전 기반의 또 UI와 또 UX 개발 플랫폼으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EX 캠퍼스, EX 빌더 6 같은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정보화 시스템에서 솔루션으로 이 수익 구조, 정보화 시스템에서 이 솔루션으로 지금 수익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죠. 원가율이 32.2%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이 정도로 솔루션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매출 원가율도 개선이 되는 전체적으로 효과도 있고, 또 그리고 이 AI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까지도 개발을 한다면은 이 솔루션 쪽에서의 이 토마토 시스템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영업이 한 83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에 대한 오늘 주가가 좀 급락 나왔을 때 좀 버티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첫날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토마토 시스템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장 첫날이니만큼 이런 주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계속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요, 현재 이 주가가 현재 19%가량 조금 빠지고 있고 이 14,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버티는 전략 좀 앞서 살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략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도 괜찮고, 오히려 오늘 급락을 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다. 그리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000원 드리지만 17,000원, 주가 좀 반등했을 때 17,000원 돌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17,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버티자라는 전략 조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급락 시 매수 전략을 조금 취해도 좋겠다. 지금이 좀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손절가 이 14,000원 부근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분기 연속 적자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수주 증가세가 조금 보이면서 앞으로 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의 기대감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좀 급락하는 이 이슈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기대치가 영업이익이 적잖이 예상됐었죠. 그래도 한 1조 원을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 기대치 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업 적자 1조 1,000억을 좀 기록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급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크로가 좀 불확실성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어떤 수요가 좀 감소되는 부분은 당연했었고, TV나 여러 가지 패널 쪽에서의 재고 조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사업 부분에서 패널 출하가 좀 부진했던 상황이고요. 또 OLED TV 패널과 또 IT 쪽 태블릿 패널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도 이 재고만 봤을 때는 OLED 쪽이 좀 그 전분기대에 대해서 감소를 했고, IT 태블릿 쪽에서도 한 20% 정도, 2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느 정도 이제 재고 조정에 의한 실적 악화는 좀 1분기 때도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LG 디스플레이는 좀 계속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아직까지 전방 수요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감지되진 않았죠. 하지만 주요 TV나 이 IT 세트 업체들도 말씀드렸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저는 2분기 지금 현재 좀 점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IT 패널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서의 고객 사양 프리미엄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어떤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OLED TV 패널 출하량도 50%가량 증가할 전망인데, 그러면서 지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TV 패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치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아이폰 부품 쪽이 이제 1분기 때도 좀 전체적인 비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쪽에서의 부품에 대한 부분은 2, 3분기를 전후로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이폰 15번째 이런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뚜렷한 실적 개선세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쪽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수주형 산업, 그러니까 오토나 이 커머셜 같은 이 수주형 산업 쪽에서의 비중이 좀 커지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내년부터 그 실적에 대해서 시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어떤 가격 실적에 대한 전망이지만 이 지금 현재 낙폭에 의한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4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본업인 TV 패널과 또 아이폰 부품 관련해서 실적이 앞으로는 좀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이 아이폰 15의 LG 디스플레이 OLED 이 공급 점유율이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살펴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계속 버티자라는 이런 좀 코멘트를 계속 좀 남겨주시긴 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쯤 반등을 조금 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분도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버티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좀 전략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5년간의 LG 디스플레이의 평균 PBR을 본다고 하더라도 0.7배인데요. 이 부분을 대응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엘리스플레이의 뭐 기업 가치 부분은 현재 뭐 주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평균 PBR보다도 어떤 디스플레이 업종의 전체 밸류를 평균적인 밸류를 적용한다면은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까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리지만은 손절가보다는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스플레이가 어떤 순차익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적정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 의한 목표 주가를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버티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다만 추가 매수 관점을 조금 고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종목 바로 S-오일입니다. 자,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오늘 정유주와 LPG 관련주들 모두 약세인 상황인데요. 이 S-오일 또 이제 점검을 해주신다면 어떤 코멘트가 조금 붙을 수 있을까요? 오늘 SL도 지금 이 실적도 발표하면서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죠. 우선 영업이익은 당연히 지금 흑자 전환은 예상했던 상황인데 우선 최근에 어떤 시장 기대치가 한 5,800억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157억을 기록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정유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소멸 관점으로 좀 가는 점에 봤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 기대감이 좀 높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제마진 쪽 같은 경우 정제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하락했던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예상을 좀 안 했지 않았나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오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봤을 때 추정치는 좀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의 어떤 이 실망에 대한 차익 매물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학 쪽 사업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하고 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올레핀 그리고 아로마틱, 이 아로마틱이나 벤젠 쪽에서의 이 누가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시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익 개선은 이쪽에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오일의 화학 사업 부분 물론 이 정유 쪽의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의한 이 정제마진 부분이 크지만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이 기대감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시황에 대한 부분은 국제 유가도 그렇고 등경유, 마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게 지금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S-오일도 실적의 발목을 잡힌 듯합니다. 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장까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정유 업황, 오늘 또 국제유가 급락으로 좀 영향을 받았었지만 이 내년부터 정유 업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 좀 지켜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S-오일 무려 10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낙폭이 가장 크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우선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10만 원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1차적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티는 전략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 6만 원이 이탈시 손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조금 좀 간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반등의 기조는 언제쯤 나타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뭐 등경유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마진은 이 중국의 2차 수출 쿼터 발표 이후에 공급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펀더멘탈의 더 가파른 회복을 가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모멘텀이 하나 둘씩 있었을 때에 그 시장에 대한 SOL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그 매수 전략,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매수하는 전략은 가을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정도의 중간 정도에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가 그 사이에 어떤 주가가 더 흔들린다라고 가정하기에는 주가는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는 버티는 전략, 그 3분기 때 정도의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현재는 버티는 전략으로 좀 고수를 하시다가 이 3분기 중반쯤 됐을 때 좀 가을 시즌 정도 됐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1차적으로 저는 그 목표 주가로 8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8만 원에 돌파했을 때는 8만 원 돌파했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8만 원에 됐을 때는 8만 원 됐을 때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나 이런 부분을 좀 매도나 이런 부분을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버티는 전략, 8만 원대는 어떤 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3분기 때의 어떤 매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월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죠. 자, 오늘 장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이 앞서 좀 공약주 제시했던 이 종목들 좀 점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4월 20일 공약주를 제시해 주신 제주 이 항공부터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네. 일단 올라간 종목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좋다 그랬는데 네.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 제주항공 창피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말씀을 오늘 또 드려보겠습니다.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네. 지금 매끄럽지 못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주자로 화장품주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어요. 네, 네. 근데 화장품주, 면세, 여행 이쪽이 타격을 받은 것 대비해서 그나마 항공주들은 조정이 낮게, 조금은 얕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그중에서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항공주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항공주들이 최근까지 올라온 부분은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라기보다는 네. 중국인 제외 그리고 일본 관광이라든지 동남아에 대한 여행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 네네. 문제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러한 성장성, 네.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멘텀적인 부분이
아예 불가하다라기보다는 네.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네.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 소비재, 네. 내수재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저는 화장품주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네. 매출이 큰 폭으로 늘기에는 이제는 좀 시대가 그렇죠. 좀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자국 브랜드도 쓰고요, 그렇죠. 중국에서. 뭐 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K뷰티, 그러니까 드라마가 한번 열풍이 딱 터지면 네네. 거기에 이제 사용하셨던 화장품 아니면 의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메가히트급의 흐름을 보여줬으나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쪽은 조금은 욕심을 좀 놓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신에 항공주들도 리스크 차원에서의 이 선별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위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항공보다는 네. 사실 진에어 쪽이 조금 더 아, 나을 수는 그렇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 제주항공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고민을 해보시고 진에어로 항공자 안에서 움직인다라면 진에어로 옮겨가시는 것도 저는 투자의 하나의 또 대안이 전략이다. 네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 나는 손절 못하겠다라고 네.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가져가 볼 만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섣부르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신 상태로 일단은 주가의 회복 속도를 느껴보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주와 항공주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화장품주가 조금 오르는 좀 기조를 나타낸다면 이럴 때 좀 비중 축소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이런 좀 의견 주셨고 이 항공주가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좋습니다. 다만 이 제주항공보다는 좀 진에어 쪽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공략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월 6일에 좀 제시해 주신 빙그레인데요. 이 빙그레 점검은 조금 계속 해주시고 계시네요. 좀 자신감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빙그레 하면 우리가 바나나 맛 우유도 있겠지만 목욕탕도 결국엔 떠오르고.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 네. 그걸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긴 하나. 스테디셀러긴 그죠? 하나, 베스트셀러는 그죠? 아니다. 네. 제가 이 표현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메로나라고 하는 이 아이스크림 빙가류가 남미 쪽에서 엄청나게 큰 열풍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메로나라는 그 제품을 파는 가게만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해외에서의 매출까지 받쳐주고 그리고 또 설탕 가격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죠. 설탕 가격. 네. 그럼 당연히 판가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네요. 이게 돈 주고 사 먹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설탕값 올라? 야 그러면 이거 빌미삼아 가격 조금 더 올려도 뭐라 하진 않겠다. 아.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이라서 경기 방어제 성격도 띠고 있고 단순히 방어제 성격만 가지고 보자라는 것보다 지금 실적 주잖아요. 네. 이번 주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실적이 나오면 지금은 장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가져가면서 빙그레가 바닥권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네. 여전히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빙그레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주실 이 섹터 이제 힌트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과연 뭘까요? 했는데 바로 마동석을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마동석 하면 되게 든든하고 묵직한 느낌. 거기에 그렇죠. 뭐 영웅 느낌도 좀 나고요. 그렇죠. 약간 저쪽 어디죠? 미국 쪽의 영화. 맞아요. 어벤져스 느낌이 좀 네. 납니다. 이런 조금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네. 마동석 하면 그래도 이 맨파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맞아요. 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티켓 파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힌트를 마동석 이렇게 이제 좀 드렸고 네, 딱 하나만 주셔가지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그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마동석 하면요. 그분의 직업과 연관이 된 그렇죠. 부분입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엔터 쪽. 미디어 네. 엔터. 일단 미디어 엔터 하면 많아요. 엔터사 하면 하이브, 네. YG, 네. JYP 이런 쪽을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아니면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작품에 나오는 컨텐츠 제작사 뭐 이쪽도 OTT도 있겠고, 그쵸?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런데 네. 일단 엔터사는 제가 강조 안 드려도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지금까지 소외를 받았으나 소외를 받았으나. 만약 저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금이 주어진다면 저라면 이쪽 섹터도 이제는 한 번쯤은 포트에 담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컨텐츠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콘텐츠 제작 관련주를 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터, OTT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시세가 조금 분출한 모습도 네.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조금 눌려서 조금은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던 바로 콘텐츠 제작 관련 이 섹터 조금 제시해 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좀 호재성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컨텐츠 제작하는데 호재의 뉴스는요. 결국 개봉 예정작. 아, 이 얼마만큼의 지금 기대를 모으느냐가 가장 기대를 모으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겨울 그리고 올해 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는 작품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다지 떠오르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그렇죠. 부분에서는요? 영화 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드라마나 OTT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거론이 됐으나 그렇죠. 흥행됐고요. 내 돈 내고 굉장히 또 영화관 티켓이 비싸요. 많이 네, 올랐어요. 저 같아도 네. 지금 이 모바일 뭐라 그래야 되죠? 쿠폰을 받지 않고 일단 돈 내고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담스럽죠. 가격이 지금 올랐는데 네네. 그 돈을 내고 영화관에 가서 무엇을 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에는 네. 작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올 작품들을 좀 기대해 본다면 네. 앞으로 나올 작품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작품들을 들어보면 그래 올해 여름에는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네네. 컨텐츠 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개봉 예정작들 관련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 관련 이 섹터 내에서도 탑픽 종목을 좀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콘텐트리 중앙. 콘텐츠리 중앙.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오, 참 재미없죠. 에코프로가 지금 15% 네. 이상 다시 반등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시선이 2차 전지로 가고 있는데 네. 야, 저 친구 나와가지고 지금 한다는 종목이 컨텐트리 중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포트의 많은 이 비중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는 것도 지금 당장은 좋으실지 몰라도 이쪽에 조정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불편할 수 불안하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정 자금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소외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에 집중해보고자 저는 컨텐트리 중앙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부진합니다. 네. 근데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분기 실적 지금 당장 안 좋다라는 게 다음 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기조효과 때문에 충분히 2분기, 3분기 일정 수준만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컨텐트리 중앙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자, 일단 그러면 컨텐트리 중앙의 1분기 실적이 왜 안 좋았냐라고 보면 네. 미국 자회사 위비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실 대형 히트작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외비라든지 혹은 교섭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이 있었네요, 제가 많이. 그렇죠. 이 예고편은 많이 봤는데 네네. 막상 얼마만큼의 또 관객들이 찾아갔는지 내용을 못 봤어요. 이게- 그만큼 흥행이 안 됐다라는 저 거죠. 이슈도 좀 네. 상대적으로 없었고요. 그리고 네네. 영화관에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여기저기 OTT 플랫폼에서 이제 또 볼 수 있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흥행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큰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힌트를 마동석 배우님을 좀 드렸는데 오. 바로 이제 범죄도시 3가 올해 이제 맞네요. 여름에 네.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또 이제 국내에서는 범죄도시 3 그리고 해외 작품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남성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존 윅이라고 하는 이 존 시리즈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존 윅이 저희도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일단 존 윅 4가 개봉 예정을 또 하고 네네.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온 가족이 또 볼 수 있는 네. 또 마블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준비가 네. 되어 있는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네. 딱 라인업만 보더라도 그래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보다는 네. 낫겠구나라고 아마 좀 어.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netflix가 이번 주에 립 서비스를 한번 했죠. 네. 마치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립 서비스를 했는데 네.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그날 장초반에 강하다가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일단 그때 수급을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지금 컨텐츠리 중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는 현재 구간이라면 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콘텐츠리 중앙 현재 실적 부진이 2, 3분기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주가도 곧 탄력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조금 잡아가야 될까요? 지금 컨텐츠리 중앙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네. 굉장히 낮아요. 낮아요. 네네. 그렇죠. 에코프로를 마치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네. 너무 낮습니다. 이 너무 낮다라는 게 물론 시장의 관심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빠질 때 빠지더라도 네.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5% 10% 빠지는 거하고 저점에서 5% 10% 빠지는 거하고 네. 심리가 다르거든요. 그쵸. 고점에서 5% 10%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라야 되나? 철렁하죠. 네, 근데 저점에서 5% 10%의 조정은 이거 얼만큼을 더 사야 되나? 이런 또 마인드의 차이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처럼 변동성을 보이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은 네.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가격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좀 제시드려 볼게요. 네. 지금 24,600원인데 22,000원이면요. 네.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왜 22,000원을 드렸냐? 저점이 깨지면 어떤 종목이라도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점 이탈 시에는 아무리 아깝더라도 조금은 이제 덜어내셨다가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리 중앙을 마치 2차 전지처럼 50% 100% 그렇게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절대 아니죠. 그래서 20% 30%의 이제 수익률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전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 지수 상황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이 콘텐츠리 중앙인데요. 손절가 일단 2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 이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부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좀 반등세를 조금 보이면서 지난 4월 25일장 2%대, 그리고 26일장은 3%대 좀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도 좀 강세입니다. 네. 자,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컨텐츠리 중앙은 조금 느릴 겁니다. 느려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딱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주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 종목을 또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같은 컨텐츠 안에서 보면 컨텐츠리 중앙을 좀 길게 보셔야지만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이 들면 네네. 조금 짧게 보실 수 있는 쪽은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컨텐츠 제작사가 있습니다. 자, 사마 네트워크스는 영화 쪽보다는 네. 드라마 쪽에 조금 더 편중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입니다. 그렇네요. 이 네. 작품을 만든 회사가 사마 네트워크스예요. 사실 사실 이제 시리즈물이라고 하는 게 1편을 뛰어넘는 2편 만들기가 힘들고 맞아요. 1편과 2편을 뛰어넘는 3편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속편 제작이 참 네, 힘듭니다. 우선 네.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네. 뭐 예고편이 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고편 기준으로 봤을 땐 네. 1편과 2편에 대비해서 스케일이 좀 커졌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서 네. 충분히 그리고 타사에서의 이제 쟁쟁한 경쟁작들이 있긴 하지만 네. 낭만 닥터 김사부만의 또 매력이 충분히 또 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네.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 사마 네트워크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컨텐츠리 중앙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리 중앙과 사마 네트워크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럼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51%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497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2%대 강세장 유지 중입니다. 850선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어제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면서 오늘은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조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세장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해주신 또 면세점 화장품주들 이 주들도 좀 강세였습니다. 여기에 또 건설 기계주들도 조금 강한 좀 힘을 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눈속임에 속지 말자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업종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줌 없이 그냥 길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쪽, 건설 기계 네. 쪽. 저는 이쪽을 한 번 더 우리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HD 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맞아요. 두산 밥켓과 같은 이런 중장비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 변수에도 결국엔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장 갑자기 경기 안 좋다 그래서 짓다가 말 건 아니잖아요. 네네. 한번 짓기 시작했으면 지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혹은 삼성전자도 반도체 칩스법과 IRA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장 빠르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따른 또 산업의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건설기계가 아이러니하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켠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자동차가 보여줬다시피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네. 사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수급의 변화라면 선물 시장이었어요. 아. 제가 사실 주식시장만 보통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네네. 선물 시장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짧게라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조정의 깊이를 만든 쪽은 파생시장에서 선물 외국인 매도세였습니다. 아. 선물에서 외국인이 지금 거의 1조 넘는 금액을 던졌어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자금을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현물을 사줬다라는 것에 한번 힌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 관리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강세 섹터까지 살펴주셨고 여기에 이 외국인들 이 수급 상황도 체크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수세 좀 매매 이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뭐 건설기계와 또 뭐 말씀해주신 면세점 화장품주들도 강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성공 투자 포인트 담아 가셔야 되겠죠?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G증권발 사태가 확산될 시 투자의 유의점은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헤르메스스탁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투심 악화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은 예의주시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은 테마주에 유의하라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또한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광 공포는 조금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이어주셨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조금 봤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아마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동전 앞뒤처럼 한순간에 저는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그죠. 아니면 이 HTS, MTS를 닫아놔야 되나? 라고 생각을 네네. 하셨다가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또 이제 굉장히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인데 네. 그래도 저는 팩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주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순히 그냥 수급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종목은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물려 계신다 하더라도 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지금은 덜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앞서서 제가 이제 파생시장 수급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얼마만큼 더 들어와 주는지 여부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수급 여러분들 지금 중요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는 금융 투자의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의미 있는 수급을 보시려면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생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을 조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장 조금 눈여겨 볼 만한 섹터 좀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은 저도 에코프로가 오늘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반등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이 더 갈 거냐 이것을 보기보다 네. 여기서 밀리더라도 살짝만 밀려주면 아하. 순환매 관점으로 에코프로 BM과 같이 사이클 타면서 움직였었던 네. 2등주, 3등주가 내일 한 번 더 움직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음 주 월요일에 휴장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금요일에.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래일 수가 하필 이럴 때 꼭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같아요. 그렇죠? 잘 가려고 할 때. 빨간 네. 날도 좀 잘 눈치 보고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죠. 눈치 챙겼어야 되는데. 눈치를 챙겼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쉬어갈 때 글로벌 시장에 또 변수들도 많을 겁니다. 네네. 실적 시즌이라서. 그래서 2차 전지 낙수 효과를 좀 바라보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되 일단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투자를 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는 좀 낮춰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강세를 내일 좀 점쳐주셨습니다. 이 낙수 효과를 조금 볼만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일 것으로 좀 보이지만 이 앞서 투자하셨던 금액보다는 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조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조금 기보유자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이미 매도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선 네. 아니 손절하래놓고선 또 이제 와서 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그러니까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게 저는 현실적인 답인 것 같고 네.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하루 만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네. 얼마 올라오면 잘라야지. 아. 얼마까지만 올라오면 내가 진짜 이거 다시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네네. 이미 그 가격을 도달했거나 넘어서 지금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네. 매도를 안 하거나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 혹은 내일 정도부터는 수익이신 분들이라면 일부씩이라도 꼭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실폭이 적으신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지라기보다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전에 사실 미국의 메타라는 기업의 실적이 만약 안 좋았으면 네. 분위기가 완전히 또 뒤바뀌었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변수들이 많기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일 정도는 그래도 좀 일부 현금화 전략을 조금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기보유자분들께도 조금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이사님께서 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조금 좀 덧붙여 주실 듯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잘 갔던 이런 종목도 있는 반면에 잘 못 갔던 뭐 이런 종목들 후발주자 성격인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에는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까? 일단 네. 주도주가 탄생이 되었을 때야 2등주, 3등주 안간 종목을 찾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이 주도주도 여기서 더 갈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 2등주, 3등주, 4등주까지 우리가 신경 쓸 돈이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도 약간의 말실수를 했었던 게 뭐냐면 아마 1분기에 가지고 온 돈보다 절반을 줄이면 에코프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100만 원을 가지고 4-5주 살 수 있었다면 네. 지금 한 주밖에 못 사요.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 저는 2등주, 3등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대장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필수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있잖아요. 네. 2차 전지하면 2차 전지 충전소 꼭 필요하잖아요. 충전소. 그래서 네.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낙수 효과를 노리시거나 같은 사이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2차 전지 관련 충전 인프라 저희가 맞네요. 종가 베팅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도 일단 시세를 한번 냈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네. 이러한 종목분들은 조정 시에 언제든지 저는 단기적으로든 혹은 중기적으로든 매매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차 전지 조금 이 뭐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 다른 좀 종목군 뭐 예를 들어서 충전소 관련 이런 좀 섹터에 조금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미국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로 국내 코스닥 시장도 2%대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된 기분 좋은 장이었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 포인트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